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pSpice를 이용해서 그 회로를 해석할 때 해석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어스 포인트, 그 다음에 타임 트랜션트, AC 스윕, DC 스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어스 포인트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그 전 강의에서는 회로도를 그리는 것까지만 했는데 회로도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pice를 이용해서 그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 좀 4가지 중에 맨 위에 있는 pSpice 아날로그와 믹스드 AD를 갖다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라고 해볼까요? 테스트 112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24일이니까. 자, 블랭크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회로도를 그리는 창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 파트 클릭해서 아날로그에 있는 저항을 갖다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세워서 2개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을 배치했습니다. 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필요하니까 소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배터리 형태 VDC를 갖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시뮬레이션에서는 반드시 그 제로 그라운드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레이스 그라운드에서 제로 그라운드 갖다 놓겠습니다. 자, 플레이스 와이어를 이용해서 소자관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자와 단자 사이를 연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다는 접속점이 생겨야지 연결이 된 거고, 접속점이 생기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 게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전압을 갖다가 10V로다가 한번 더 보죠. 자, 그 다음에, 자, 저항값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100옴. 자, 155옴. 자, 여기는 한 50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옴. 자, 그러면 255옴이고 505옴 2개가 병렬이니까 255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5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500분의 10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회로가 완성이 되면 전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이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그 메뉴 중에 pSpice가 있습니다. pSpice 클릭하시면 제일 상단에 New Simulation Profile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넣게 되어 있는데 다르게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까 프로젝트 만들 때 사용했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1124. 자, Create. 자, 여기까지 이제 실행을 하면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아래 부분에 깜빡거리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시뮬레이션 세팅이라고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지금 딱 뜨는데, 자, 그거를 띄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널리시스 타입에서 자, 타임 도메인, DC 스윕, AC 스윕, 바이어스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어스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그 그래프 형태로다가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타임 도메인 또는 타임 트랜지션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신호를 측정하는 것처럼 가로측이 시간이고 세로측이 전압이나 전류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컵처럼 가로측 시간에 따라서 그 전압이나 전류, 뭐 전력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파형이 변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게 타임 트랜지션트고, 자, DC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가로측이 시간이 아니고 뭐 소자값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다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자값을 바꾸면서 어떤 그 전압을 측정하다든지 전류를 측정하다든지 뭐 예를 한 가지 정도 그냥 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AC 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AC 전원이 있을 때 주파수를 갖다가 변경하면서 그 전원에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그런 주파수의 변함에 따라서 뭐 전류나 전압의 변화를 갖다가 본다든지 주로 이제 공진회로 같은 거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할 때 AC 수입을 쓰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그런 그래프 형태로다가 그 결과가 출력되는 그런 어널리시스 타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살펴볼 그 바이어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값이 계산돼서 그 계산된 값이 바로 회로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프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이어스 포인트를 어떤 때 사용하면 좋으냐 하면은 지금 제가 회로 그리는 것처럼 저항값이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저항값이 만약에 변하면은 그 다른 어널리시스 방법을 갖다가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항값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그 공급되는 전원의 크기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이런 형태일 때 바이어스 포인트 그 어널리시스 타입을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이 뭐 전류나 전압값이 어떤 소자에 흐르는 전류나 소자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 뭐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이어스 포인트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어스 포인트를 선택을 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파일까지 다 만들었고 관련된 그 설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실행을 하면 되는데, 자, 실행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실행 버튼이 되겠죠. 자, 이 실행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끝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위에 보시면은 그런 또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버튼 형태, 뭐 V, I, W라고 되어 있는데, 자, V는 그 전압을 갖다가 표시를 해주고, I는 전류, W는 전력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V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0V, 8V, 5V 전압을 보여줍니다. 기준은 다 0g를 0V로 했을 때 그 전압값이 되겠습니다. 측정된 전압값. 자, 전류도 보고 싶으면은 전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소자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00오hm 두 개가 똑같은 저항값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mA 전체 전류가 10mA씩 반씩 나눠져서 흐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전류 전압 필요 없고 전력만 보겠다. W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값도 표시가 됩니다. 자, 뭐 이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그대로 수치로다가 표현되는 게 바이어스 포인트 방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